자, 보시죠.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시면 이제 환지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환지 처분에 대한 효과입니다. 이 환지 처분 효과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박스로 쭉 들어있어서 글자가 엄청나게 많죠. 이 자체도 힘든데 내용 자체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럼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또.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 이게. 예.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 중에서 원칙적인 효과 동그라미 1번 있죠. 이 1번이 별표 3개예요. 3개보다 더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17회, 19회, 21회, 25회, 26회, 29회 엄청 나왔죠.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별표 3개를 하셔야 돼요. 17, 19, 21, 25, 26, 29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우리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잖아요. 그때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환지 처분을 하면 이제 뭐 하죠? 환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면 오늘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며칠이죠? 3월 1일이죠. 1일이죠. 어제가 며칠이었죠? 2월 28일이었나요? 2월달이 작네요. 2월달이 왜 작은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많고 많은 달 중에서 2월달만 딱 작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 이유는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2월 28일하고 30일인데 3월 1일은 그날이죠. 3월 1일은 이 3월 1일 현재잖아요. 그러면 28일이 뭐 하면요? 지나면 이거는 뭐라 불러요? 전날 아니에요? 아니 이거 다음 날은 이걸 뭐라 불러요? 종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아니 이 날을 우리가 종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28일 12시 12시까지를 종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날이야 그러지. 그런데 28일 되는 12시 땡 하면 다음 날 12시 1분 딱 되면 3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날을 뭐라 불러요? 전날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전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토지가 있고 이쪽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딱 끝나면 이 전날 거는 종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면 이건 우리 땅이 내 땅이 된 거야, 이제. 환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땅은 내가 뭐라 불러야 돼요? 종전의 토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당연한 얘기예요. 다음 날 되면 이건 종전이죠, 뭐 당연히. 그죠?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보면 된다. 옛날 토지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는.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있죠, 권리. 그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뭐 한 날부터 끝난 날에 뭐 한다고요? 소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문장으로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2월 28일이에요. 그럼 이때까지는 나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환지 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처분하면 그 다음 날 되면 이 땅이 내 땅이라고. 그럼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전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종전에 있던 권리나 이런 부분, 종전 토지 부분에서의 권리는 없어지는 거죠. 일로 넘어왔잖아. 새롭게 바뀐 내 땅으로 처분된 땅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에서는 내가 권리나 이런 거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리가 일로 넘어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이 종전에 있는 그 종전 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에 대한 뭐 권리나 이런 것들은 넘어왔으니까 종전을 사용한다든지 종전을 수익한다든지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권리는 언제가 되면 2월 28일 그날에 바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바로 12시 땡 하는 순간에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소멸은
소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날 바로 소멸된다고. 그 다음날 소멸된다 그런 거 없다고요. 소멸이 어떻게 그 다음날 돼요? 그 다음날은 내가 다시 새로운 땅을 받았는데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양다리잖아 이게. 양다리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종전 부분은 지금 내가 환지 처분받아서 내가 새로운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은 종전에 있는 권리나 이런 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전을 사용한다든지 내가 수익을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언제냐면 그날 28일이 되는 그날 12시 딱 되면 소멸, 없어진다고. 내가 어떻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앞으로.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소멸은 그러면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없어져요? 그날 없어져요? 그날 딱 12시 되면 없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소멸 나오면 앞에 뭐 장황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장황한 말들이 쭉 나오면서 끝에 뭐가 나오면 소멸 나오면 이건 그날이에요? 그 다음날이에요? 그날 소멸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취득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언제? 다음날.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종전 토지라는 것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 이건 종전이 된다고. 됐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85페이지 보세요. 288페이지 보세요. 밑에 쭉 보시면 나와 있는 게 그 밑에 보시면 소멸한다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단 행정상의 처분이 나오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뭐 하고 있는 것?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 행정상의 처분이나 행정상 처분이 된 거 있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이 뭔지 아시죠?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곳에 뭐 한 거? 정해져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전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난 전속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그래서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 19회, 24회, 26회, 28회 4번 나왔어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채비지는 누가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멸이 돼야 취득하는 거죠. 그럼 취득은 소멸되는 다음 날 취득하는 거예요? 소멸되기도 전에 그날 취득하는 거예요? 양달이 안 된다니까. 소멸이 돼야 그 다음 날에 나한테 이제 오는 거지. 무슨 아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가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채비지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세요. 채비지하고 공공용지들이 있었죠. 그 공공용지를 합한 값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류지. 채비지는 오로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채비지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취득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시행자한테 취득한 소유권이 가는 거죠.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뭐는 보류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왜? 공공용지도 있잖아요. 그럼 공공용지는 누구한테 갈지를 모른다고 이거는. 행정처에 갈 수도 있고 뭐하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정한 자한테 간다고요. 소유권이 취득이. 됐나요? 그래서 채비지는 누구한테 취득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 정한 자한테 간다고요. 그럼 취득은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보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 할 때 이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채비지를 제외한 것에 대한 보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겹치잖아요. 뭐 그런 말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
21회, 26회 두 번 나왔어요. 청산금은 청산해 주는 것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언제? 다음 날 확정된다는 거. 뭐가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죠. 소멸 아니죠.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자, 이거 보세요. 청산해 주는 것은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지 처분을 하기 전에 결산을 할 수는 없어요. 환지 처분을 하고 난 뒤에 딱 받잖아요. 받으면 너 조금 더 갔네? 그러면 뭐 해주면 돼요? 더 갔으면 좀 더 갔으니까 징수해서 얼마 뺏어오는 거고 너 덜 갔네? 그럼 조금 더 뭐죠? 더 주는 거고 교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환지 처분이 되는 다음 날 아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와야지만 소유권 자체가 들어와야지만 청산금도 배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야 그 사람한테 주지 소유권도 없는 사람한테 청산해서 금액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 해가지고 예외적인 효과에서 동그라미 2번 이게 별표 2개 26회, 28회, 31회 세 번 나왔죠. 도시개발구역 토지 내 지역권 아시죠?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 지역권은 그 토지 여건에 따라서 지역권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바뀌면 솔직히 지역권이란 것은 이쪽 부분에 대한 땅을 쓰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그 땅이 다른 땅으로 바뀌면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권은 어디에 소속되는 거예요? 종전 토지에. 그래서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는 것.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아니 원래 지역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돈을 얼마 주고 받았을 거잖아요. 계속 임대료식으로 받았을 건데 없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뭐 한다고요? 그게 소멸된다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또 뭐죠? 소송을 해서 얼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달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소멸되는 건 항상 언제요? 그날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18회, 28회 두 번 나왔어요. 별표 하나.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언제?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물의 일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환지예요? 이게 입체 환지잖아요. 건물을 받고 공유 지분을 받는 걸 입체 환지라 그래요. 원래는 뭐냐면 토지에서 토지만 받는 게 뭐죠? 평면 환지. 그게 평면 환지. 나는 땅 안 받아도 되니까 건물 짓고 거기다 건물 짓고 건물 지어지면 어느 한 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건 입체 환지. 입체 환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유 공집이 존재한 것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딱 하나의 결론은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그 날이 끝날 때 뭐가 되고요? 소멸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뭐 해요? 취득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소멸은 무조건 그날 끝날 때 소멸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언제?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먼저 하나씩 해볼게요.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는 건 다음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 되어야 종전 토지예요? 그날이 종전 토지예요?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뒤에 뭐가 없어요? 소멸 없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소멸 없으면 무조건 뭐죠? 다음 날 이렇게 하면 돼요. 절로 가면 돼요. 무슨 말이세요? 그 다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가 뭐 했대요?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그날 고민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채비지는 시행자한테 그 채비지를 제외한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한테 각각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 다음 청산금 확정은 다음 날? 그날? 다음 날 소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소멸. 그날.
되게 어렵겠죠 보이지만 제일 간단해요.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무사히세요? 그렇게 하면 돼. 문제 볼까요? 28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되는 거 맞나요? 공사 끝났다고? 맞죠? 그 다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 받지 않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며칠 이내? 60일 이내 환지 처분해야 되는 거 맞나요? 처맞기 싫으면 그렇죠? 욕먹으면서 처맞기 싫으면 60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소멸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날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환지에서. 다른 거 말고 환지에서는 고민할게요. 다음 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소멸만 안 나오면 맞는 거예요. 취득 맞네요. 취득은 다음 날이잖아요.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유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 소멸 없죠? 다음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다음 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 나왔네요. 다음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럼 이게 틀렸네요. 고민할 게 없다니까요.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차피 이건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소멸만 그날. 나머지는 다 뭐죠? 다음날. 환지 처분할 때. 그럼 끝. 그럼 다 바로 찾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혹시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그게 당연히 뭐죠? 소멸하면 그날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다음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 돼야지만. 이게 안 될 수가 없다고 말이 꼬아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서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작년에 나왔던 거.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누구래요? 공공이죠. 공공이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일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됐죠? 그 다음.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비지는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시행 규정 나왔죠? 그럼 공공인지 민간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공공, 지방자치단체죠. 저기 민간이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규약,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문제를 보는 포인트예요. 그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된다. 소멸은 끝날 때예요? 다음 날이에요? 끝날 때. 맞네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종 토지에 합친 거, 분필, 나누는 거 이걸로 환지 명세가 변경됐대요. 뭐가 변경된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변경된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변경되면 되게 큰 일이에요. 그러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소유권 변경된 게 아니고 그냥 환지의 세부적인 명세가 이렇게 합치고 나눠졌으니까 합치고 나눠졌다고 해서 그게 바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이제 환지 등기 나오죠? 환지 등기에서는 별도로 체크할 게 없습니다. 289페이지. 289페이지 6번 채비지 처분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19회 때 한번 나왔어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왜요?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시행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7번. 7번 부분에서 용익권자, 아까 용이 뭐예요? 사용권, 이건 수익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조정인데 가로 1번 부분,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크게 볼 게 없고 290페이지. 가로 2번. 권리의 포기 등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부분이 15일 때 한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합쳐서 15일 때 나왔어요.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거. 지역권은 종전에 종속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만 가지는 부분이지 이동하면 지역권이 같이 가요? 아니죠. 그 지역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라고. 다음에 가면 지역권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쪽 토지에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수익을 내서 받았을 건데 임대로 해서 했을 건데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옮김을 해서 내가 그 수익을 못 받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그걸 옮긴 자가 누구예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한테 달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오는 게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지할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2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누구한테? 그럼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이 아예 없으면 없다고 하겠죠.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보상을 해주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구상권 행사하고 권리 행사 기간은 크게 안 보셔도 되고.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해서 문제 한번 확인할까요? 자, 보죠. 15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그걸 좀 평가해야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해서 결정한다. 맞아요? 이 얘기를 보면, 읽어보면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평가협의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를 평가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공법을 되게 많이 두려워해요. 왜요? 그냥 외우니까. 그냥 외워서 문제 풀려고 하니까 지문 하나하나가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읽는 것조차 뭐죠? 소름이 끼치고 읽는 것조차 뭐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어떻게 얘네가 협의회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협의회를 얘네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고. 두 개 바꿨죠. 감정평가업자가 뭐 하고 난 뒤에 평가한 뒤에 그 평가한 내용을 누가? 토지평가협의회가 심의를 해야죠. 두 개 바뀌었죠? 네.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 계획 시 고려 사항의 환지의 위치는 해당되나 지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계획 시 고려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지면 위 토의 환수. 이게 지면이 토의 환수가 뭐냐면 뭐 할 때 환지 계획 시 고려 사항입니다. 이거 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지는 뭐예요? 지목. 면은 면적. 위는 위치. 토는 토질. 이는 이용 상황. 황은 환경이겠죠. 수는 수리. 되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래서 지면 위 토의 환수 이렇게 해서 외워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치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뭐도 고려해야 돼요? 지목도 고려해야죠. 고려 안 할 수 없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뭐한다? 상실한다. 맞아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다고요. 지정한 경우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있죠. 종전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한 일체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토지 소유권자가 있었는데 환지 예정지로 지정돼서 A라는 위치가 이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있던 토지에 대한 권리나 사용 부분에 대한 권리가 없어져서 이쪽 토지로 옮기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상실했다고 했으니까. 이쪽 땅을 못 쓰는 거지 종전 토지를 못 쓰는 거지 권리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무슨 말이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전의 토지의 일체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권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맞아요. 토지에 대해서 수익할 수 없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권리는 그대로 넘어온다고요. 권리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음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해서 그날로부터 당의 토지 또는 당의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죠. 근데 그 기간이 있죠. 이 경우 며칠 이상? 30일이죠. 보름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의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 통지해야 됩니다. 됐죠? 5번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는 당사자는 그 권리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권리 포기로 인한 손실은 당해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5번이 되죠.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청산검입니다. 청산검 아까 얘기했죠? 이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겁니다. 자, 보세요.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면적이 얼마냐면 100제곱미터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게 되면 환지를 하게 되면 토지 부담금을 내게 되죠. 그 토지 부담률이 얼마로 정했냐면 국가에서 정한 범위는 50%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 범위 내에서 누가 정해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50% 토지 부담률을 정한 거예요. 됐나요? 정해요. 그리고 하면 나중에 환지할 때 얼마의 토지가 가는 거예요? 50이죠. 50만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토지 부담률에 딱 맞춰서 그대로 적합하게 간 거죠. 그래서 이걸 적응 환지라 그래서 더 이상 이럴 경우에는 보상해 줄 게 있어 없어요? 청산할 게 없어요. 이러면. 이건 청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B란 토지 소유자는 10,0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토지 부담률은 50%니까 B 토지는 얼마만큼 받게 돼요? 반이니까 5천을 받게 된 거 맞죠? 만의 반은 5천이잖아요. 그런데 시행자가 보니까 다른 땅에 비해서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형평성의 원리상 여기서 1,000 정도를 뺍니다. 그래서 1,000 빼가지고 부족한데 다른 데 채워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가 돼요? 4,000이 되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당연히. 열받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토지를 하다 보면 부족한 땅도 생기거든요. 부족한 생기면 이거를 또 뭐죠? 여기 있는 걸 해서 주게 되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청산할 때 그걸 해주면 되니까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원래 토지 부담률에서부터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이걸
환지를 중에서도 무슨 환지 하냐? 감환지라고 얘기합니다. 환지를 해줬는데 줄어들었다. 그래서 감환지, 감소된 환지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청산금 하는 거잖아요. 손실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렇죠. 손실보상금을 교부해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징수가 아니고 뭐예요? 나오죠. 교부해준다고. 손실보상금을 주는 거는 교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시인 토지 소유자는 5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토지 부담률 하면 얼마죠? 25죠. 그런데 25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소 토지 면적이 있어요. 최소 이 정도 면적 이상은 돼야 된다. 그걸 누가 정하느냐? 사업시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과소 토지 기준을 30제곱미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30제곱미터에 안 되잖아요. 안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봤을 때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외시킬 수 있어요. 그냥 돈 주고 뭐죠? 아, 이거 안 되니까 그냥 돈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받았던 거 빼가지고 여기에 얼마를 플러스 5를 해서 30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최소 범위니까. 무슨 말이가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는 땡 잡았죠. 원래 25인데 자기 5 플러스 됐잖아요. 그럼 이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환지라고 하는. 이걸 증환지. 됐나요? 이걸 증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좋다고 할 게 아니고 나중에 그 5제곱미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부당이익 환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금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읒, 지읒. 됐나요? 기역, 지읒, 지읒 이렇게 돼요. 그래서 증환지는 징수하는 거고 감환지는 교부하는 거고. 됐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그 청산금에 대한 내용 설명이 그런 내용이고 291페이지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291페이지 2번 청산금 산정 기준에서 가로 1번 기준 23회 시험에 나왔어요.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환지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돈을 준 겁니다. 그 과부족 부분, 그렇죠? 그 과부족 부분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그 밖에 뭐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로 청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금전으로 청산해 줍니다. 가로 2번 결정 시점 21회 23일 두 번 나왔어요. 별표 하나.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면 됩니다. 청산금은 언제 결정한다고요? 환지 처분할 때.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합니다.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거 있죠. 제외된 거는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래 나가죠. 그래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뭐 하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소유권 이동하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3번 청산금의 징수하고 교부입니다. 가로 1번 23일 때 나왔어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는 거. 다만 뭐 동의에 따른 환지의 제외와 뭐 토지면적 이런 거 필요 없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뭐라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환지 처분이 뭐한 뒤에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돈을 미리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로 2번 청산금의 분할 징수하고 분할 교부인데 원칙은 일괄 징수입니다. 청산금은 한 번에 주는 거고 한 번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징수, 일괄 교부입니다. 그렇죠? 뭐 따로 뭐 분할해서 받고 그게 아니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21회, 23회 두 번 나왔죠.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원칙은 일괄 징수, 일괄 교부인데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292페이지 가로 5번 청산금의 소멸시효 나오나요? 23회 때 나왔어요.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5년간입니다. 5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요. 시효로 소멸됩니다. 시효 소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청산금 권리 5글자죠. 청산금 권리 5글자.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거.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가 보상금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94페이지에 준공검사 들어갈 건데 문제 하나만 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23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환지하거나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뭐 할 경우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과소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뭐 할 때?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언제 결정해야 돼요? 환지처분 공고할 때. 그렇죠? 그 다음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 다음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어요? 있잖아요. 이자 붙여가지고. 다음 4번, 5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시면 준공검사입니다. 이제 1번 준공검사의 신청 27회 때 한번 나왔어요.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준공사를 하지 않고 뭐 하니까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했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받으면 되느냐? 검사 시기 밑에 보시면 준공검사 절차 중에 시기 27회 때 나왔어요.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직접 안 하고 의뢰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로 3번 완료 부분의 준공검사 이것도 27회 때 나왔어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오, 있대요. 없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조성토지 등의 준공정 사용입니다. 19회 27회 두 번 나왔어요. 별표 하나.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준공검사는 가능했죠. 준공검사는 완성된 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용할 수는 없어요.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는 가능하대요? 채비지. 채비지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채비지는 사용해도 돼요. 됐나요? 그럼 시험 문제는 채비지 가지고 내는 거예요. 채비지는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그죠?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채비지는.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부분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7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등에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 5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95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법 뭐가 나오냐면 사장 비용의 부담 등이 나옵니다. 이 비용 부담 등은 0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서 다 안 할 겁니다. 딱 하나만 할 겁니다. 하나만. 뭐 할 거냐면 넘겨서 298페이지 보세요. 298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 발행 나오나요? 이거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채권 발행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채권 발행했어요? 토지상환 채권 발행했죠. 그거는 누가 발행했어요? 사업시행자가 뭘 해야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토지로 상환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분양해서 토지를 분양해서 주든지 아니면 건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사업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 개발을 해나갈 때 도시 개발 사업이란 걸 해나갈 때 누가요? 지자체가 시도지사가 그 공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돈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때 뭘 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도시 개발 채권인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 발행 중에서 1번 채권 발행권자가 누구냐? 21에 24에 두 번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동그라미 하세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채권 발행 절차 중에서 채권 발행의 승인하고 협의가 나옵니다. 누구 하는요? 시도지사는 21회, 24회, 29회 세 번 나왔어요. 별표 2개.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다음 사항이 뭐냐면 채권을 얼마 발행할 거냐, 채권 발행 총액, 그리고 뭐 발행 조건, 발행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환할 거냐, 상환 방법, 절차. 이건 절대 틀리가 안 된다고요.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처음으로 이제 뭐 나왔어요? 해안부 장관 나왔어요. 행정안전부 처음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받아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 3번 채권 발행 방법입니다. 채권 발행 방법 24회, 28회 두 번 나왔어요. 도시개발 채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토지상환 채권은 뭐였어요? 기명식이었죠. 이건 무기명이에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서 정해요? 시도 조례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발행하게 되면 이율이나 상환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게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21회, 28회, 29회.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에서 얼마? 10년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하세요. 뭐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시험 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요. 아니에요. 이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와서 4번 별표 3개 21회, 24회, 27회, 28회, 29회.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원래는 이게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장인데 이 도시개발 채권이 나올 확률이 올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워낙 지금 보시면 아직 많잖아요. 내용이.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사는 2년으로 정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요. 상한일로도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는 거. 이거 외우고 싶죠? 온금이죠. 온금이니까 뭐죠? 5년이고 이자니까 뭐죠? 2년이잖아요. 얼마나 외우기 편해요.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300페이지. 그럼 누가 이걸 매입하느냐? 5번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자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해 주세요. 1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있죠. 이 자들은 반드시 도시개발 채권 매입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 중에서 토지의 뭐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있죠. 이 자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에 28이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매입자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21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토지 상환 채권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발행을. 시도지사, 조합할 수 없어요. 민간이 할 수 없다고. 무사히세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뭐 총액이 얼마고 상한은 어떻게 하고 조건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누구?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로부터 기사에서 온금 틀렸네요.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몇 년? 10년까지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정해요? 아니죠. 시도지사가 발행했으면 그 시도지사가 해당되는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서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로서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보시면 302페이지 5장 뭐 나와요? 보칙 나와요. 이 보칙도 0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합니다. 기출문제가 물론 있죠. 있지만 안 합니다. 그거 하나씩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넘기세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법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 답니다. 그러면 암기장 부분 한번 볼게요. 80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언제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다음 날.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소멸이니까 그날 끝날 때 소멸한다. 단 행정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렇죠?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취득이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봅니다. 그렇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언제 확정돼요? 그날, 다음 날. 소멸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날이죠, 무조건.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종속하는 거 맞죠?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언제 소멸돼요? 그날. 날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입체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언제 돼요? 그날 다음 날. 소멸 없으면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을 본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청인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뭐죠?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걸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 부족부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뭐로 청산하죠? 돈으로,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그리고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한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교부한 때 할 수 있다는 거.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 다만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됩니다.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그렇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할 때는 준공사 받는 게 아니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그리고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채비지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 총액이나 발행 방법, 발행 조건, 상환 방법, 그 밖에 채권에 발행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장관의 승인받아야 돼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 전자등록해서 발행하거나 기명, 무기명,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발행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이거는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적어놓은 거예요. 시험문제 나와서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합니다. 5년간. 그렇죠? 거의 보관하는 얘기 너무 5년이 많아요. 도시개발 채권의 상한은 5년부터 몇 년? 10년까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로부터 기산 5원금 5년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 이거는 책에 없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추가로 이제 제가 집어넣은 건데 뭐냐면 도시개발 채권 자체를 중도에 뭐 하는 경우?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원래 중도 상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상환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 경우냐면 도시개발 채권 매입 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누구 귀책이에요? 그렇죠? 매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잘못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안 했다고. 그럴 경우에 잘못된 경우일 때는 취소된 경우는 당연히 중도 상환을 해줘야죠. 내 잘못을 한 게 아닌데.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내가 아니에요. 아닌데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 그러면 상환을 해줘야죠.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뭐 해서? 초과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뭐 해줘야 돼요? 줘야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에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무조건 매입해야 돼요.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도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됐나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도시개발법에 들어가는 선지는 몇 개예요? 98. 98개. 이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더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국토계획법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들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앞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뒷부분에 관한 내용은 개념 정도를 좀 잡고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나가도록 할게요.